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9대 광양시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광양시 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9대 광양시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서영배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9대 광양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입니다. 먼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 의원님과 광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광양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무한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광양시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광양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광양의 경우에는 선거 전에 의원님이 의장으로 추천되시고 찬반 투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이 먼저 들어왔던 건가요? 네, 아니요. 먼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당선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네. 이번 9대 의회는 잡음이 없는 의회 구성부터 하기 위해서 먼저 원활하게 소통하고 합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난하게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들어왔는데 제가 추천이 들어와서 네. 되게 됐습니다. 네, 추천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추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님 구성을 보면 14명 의원님 중에서 11분이 민주당 의원이셔요. 네. 그리고 진보당의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무소속의 의원님이 2분이 계셔요. 네. 근데 이제 11분의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다선이어서 네.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장 선거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광양시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절대 다수인 구조이긴 합니다만 의장당 구성에 있어서 소수당을 배려해 줬다라는 측면에서 박수를 받고 있거든요. 화합에 좀 중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전반기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6월 14일 날 당선자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장에는 제가 추천을 받았고 그럼 부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었는데 진보당 소속의 백성호 의원님이 4선 의원님이 계셔요. 그래서 평소에 의정 활동을 많이 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평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호 의원님께서 부의장을 맡아주시는 것이 우리 광양시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의회 구성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백성호 의원님께서 부의장으로 가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또 의회 현황을 살펴보면요. 정원 14명 중에 9명이 초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초선 의원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기대감도 함께 있는데요. 이번 의회 구성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정치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 14분 의원들 중에 9분이 초선이셔요.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기대 반, 우려 반 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실은. 그런데 9분 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각 전문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의정 활동에 치중을 해준다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초선이 가지는 단점도 있지만 그리고 또 홀로서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은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선이 또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열정과 패기, 네. 신선함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저희 광양시 의회에서 이런 초선이 가지는 패기와 열정 이것을 담아낸다면 좀 더 활기찬 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 간의 역량이 우선적으로 따라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초선 의원이 많다 보니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개인 역량과 소질을 개발을 해서 공부하는 의회, 그다음 연구하는 의회가 네. 된다면 좀 더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을 네. 통해서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과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이 됐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지역 현안 해결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는 것인가 일 텐데요. 집행부에서는 추진 의사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의회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저희들도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양시의 현재 가장 큰 지역 네. 현안 문제가 제4차 재난지원비 지급 문제일 것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화들도 해오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우리 의원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의원 간담회에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재난지원비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감내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좀 힘이 돼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재난지원비 지급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인내하고 계시니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난지원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 지급에 저희들은 무게 중심을 두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보편적 지급에 동의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성명서도 나갔습니다. 네. 네, 의회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보편적 지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광양시 집행부에서는 정인화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19세 이하는 100만 원, 네. 20세 이상은 20만 원. 그런데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도 100번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이 4차거든요. 1차, 2차, 3차 때는 동일하게 줬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우리 광양시는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니 좀 실은 프라이드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만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전 시장님 때 100만 원, 20만 원. 네. 이게 이제 돼서 좀 시민분들께서 곤란을 겪으시고 찬반으로 나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 재난지원비 가지고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또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갈등이 일어나면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재난지원비를 보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 정치권에서 이 갈등을 조장한 측면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등,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좀 해소하는 방안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보편적 지급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집행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아 시장님께서도 의회와 소통을 강조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협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보편적 방안을 네. 좀 시와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광양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지만 이게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시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광양시 인구 정책은 세심할 필요가 있죠. 네. 특히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특히 교육과 환경, 그다음 문화 이런 부분들에서 젊은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일자리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정주 여건도 아주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젊은 우리 층들은. 네. 그래서 이 교육 여건을 어떻게 좀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를 놓고 부담 없이 애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들을 어떻게 시에서 조성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나가면서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와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서 인구 유출을 막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전남 동부권에서는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또 명예 회복도 가장 큰 지역의 현안으로 네. 자리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정 1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난 1월부터 이제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광양시의 결과를 보니까 가장 피해 신고 접수가 저조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자체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지난해 6월 말 여윤 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광양시가 피해 접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 광양시를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인아 시장님과 제가 첫 번째 만남을 가졌었어요. 네. 그 주제가 여순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인 여순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물심양변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도 여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정인아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앞으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도 광양시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순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 아픈 역사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와 함께 유족들의 아픈 가슴 어루만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양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시의회가 광양시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지역에 큰 현안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 우선 우리 더 나은 광양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난 우리 민선 6기, 7기 때 주로 산단 개발, 택지 개발,
문화 관광 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이순신 테마를 통해서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네. 그다음 어린이 테마파크 이런 사업들을 했었죠. 근데 이 두 사업 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의 연속선 상에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어갈 건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약간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수정을 해서 온전히 네. 이 관광 쪽에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이걸 이제 다시 고민하고 다시 개성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이런 현안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 추진되고 있었던 네. 정책들을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네. 해왔던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또 대표 조례 발의를 거의 하지 않은 일 안 한다라는 일침일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도 열심히는 한다고는 했었는데 네.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의회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의회 기능이 살아 있으려면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고, 네. 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는 지역의 이슈를 찾아서 5분 발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구대의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주요 현장 방문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답을 찾는 이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 의원 모임을 자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주제도 발굴해내고, 네. 네, 그리고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자질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를 하려고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특별위원회를 상시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는 문제, 특히 우리 분양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우리 분양이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항상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 생활하고 밀접한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고 또 시정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네. 잘 듣고 또 끊임없는 현안 검토와 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광양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덧붙여 주시죠. 네,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늘 그래왔듯이 광양시 의회의 최우선 목표는 광양 시민의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광양시 의회 의원 모두는 시작할 때 그 마음, 초심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의정 활동으로 광양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늘 해초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